전문가 먼저 모시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미국의 3분기 GDP를 꼽아주셨습니다. 3분기 GDP가 예상보다 높게는 나왔는데 시장은 그다지 큰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지표 호전보다는 지금 현재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기업 어닝 시즌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판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좀 높이고 있는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미국 증시 역시 좀 당분간 거친 항로를 헤쳐가야 할 것으로 좀 보인다는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발표된 미국 3분기 GDP 결과치를 좀 본다고 하면 전문가 예상치인 1.7, 1.8%를 웃도는 2%로 집계가 되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은 1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이처럼 3분기 GDP가 성장률이 올라가게 된 것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방정부 재정 지출 증가세 자체는 올 초 방위비 지출 줄어든 데 따른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11월 6일 대선 이후에 그 자동으로 삭감되는 예산과 세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재정 절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재정 적자 감축 노력안들을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난 3분기 수출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이 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기업들의 투자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낸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예상을 상회한 3분기 GDP 성장률의 수치 자체는 좋았지만 그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반등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키워드 공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준비하셨습니다. 환율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1,096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은 또 수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앞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추이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추이 자체는 원화 강세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부 같은 경우에도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당국에서 개입하는 이런 조치들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박재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당분간 자본시장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의사를 좀 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외환 당국이 이제 그 개입하는 시기 자체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내수주들 중심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수주 중심의 강세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올해 초에 그 연초에 발생되었던 통화 강세 그리고 이제 수출업종의 강세 조합의 정반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 해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기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향후 수출업종의 부담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업종에는 또 부담이 있겠지만 원화 강세의 수혜주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저희와 함께 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4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인데요. 사실 낮은 기대치를 그다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또 시장은 4분기의 실적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3, 4분기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가 낮아진 실적조차도 좀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3,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잠재워진다고 하면 이제 4, 4분기 이후에 업종들의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4, 4분기 단기 이익 모멘텀이나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들을 좀 찾아보면 하드웨어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같은 IT 업종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이제 지주회사나 보험, 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대표적인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압력 속에서도 지금 차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들은 향후에도
건조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는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업종 면에서 좀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이제 종목 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종들 내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5%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3, 4분기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택 손실 비용을 좀 축소하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들 좀 기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4분기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황이 좀 호전되는 부분들이 이제 4, 4분기 실적의 개선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분기 흑자 전환을 한 시점이고 향후에도 스마트폰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현대건설 그리고 하이닉스, LG전자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업종군들, 종목군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시장이 불안함에 따라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되고 보수적인 전략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 기조가 계속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1900선을 하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 나올 걸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피의 그 추가적인 하락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시 유념을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 하락세가 이어질 때 좀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할 때는 이제 핵심 종목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는 전략으로 삼으시는 게 맞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수 방어를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경기 불확실성과 외국인들 흐름에 좀 한 발 비켜져 있는 내수주와 중소형주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그나마 투자 전력을 유효해 보인다는 부분들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자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최대한 위험 관리에 좀 중심을 두는 투자 전략을 꾸려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